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은 행맨을 알아볼 차례예요. 마침 오늘은 행맨의 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날짜와 이 제가 소개하는 제 의도한 건 정말 아니거든요. 맹세코.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때쯤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더 미루면 내가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렇게 메이저 카드와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참. 물론 이 타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거나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오늘의 날짜에 숫자를 더하면 오늘은 행맨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인데 어쨌거나 오늘 행맨을 한번 볼게요. 일단 행맨은 12번에 배속이 되어 있고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1과 2를 더해서 결국엔 3이 되어서 최초의 완성수, 그리고 소유하고 협력, 성장, 결실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키워드, 행맨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정체된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거꾸로 있잖아요. 행맨이 그냥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걸 자꾸 돌려놓으세요. 그럼 역방향이 됩니다. 이게 진짜 이제 행맨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스스로 발을 묶고 매달려 있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뜻하기도 해요. 꼭 깨달으려면 이래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기도한다거나 명상을 할 때, 그 전문가들도 처음에 명상을 할 때는요, 그 잠깐 침묵으로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괴로웠다라고 해요. 저 또한. 처음에 명상을 시작할 때, 단 20분 눈 감고 있어 보라고 이제 우리 스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눈 감고 한 3분도 안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생각에 다 스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얼마나 지났을까? 눈이 자꾸 떠질라 그러고, 귀는 움찔거리고, 온몸에 감각이 다 살아갖고, 저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렇게 명상이라든가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한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매달려 있듯이 자신을 이렇게 좀 어떤 시간에 어떤 제한된 상황에 좀 묶어 놓는 것을 이렇게 매달린 사람으로 대변한 것 같고요. 또 성베드로라고 하나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제가 이 유튜브 찍으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왜 결정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냐? 그게 아마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부족하니까 설명이 안 나오겠죠. 그만큼 공부가 아직은 좀 덜 된 거다라고 반성하면서 그래서 매달림, 말 그대로 매달림이죠. 자, 매달린다.
그래서 이 카드를요, 매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토커 카드로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짝사랑, 스토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막 매달린다 그러죠? 무엇에 매달린다. 그리고 12번의 카드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요, 꽂히면은요, 끝이에요. 좀 외골수적인 성향도 강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요. 그래서 남 탓을 하기보다는요, 내 탓이지 뭐 하면서 의기소침해진다거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면으로 좀 들어가는 경향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재충전, 기다림, 자아인식이 강하고, 아까 말한 짝사랑,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카드를 보면 이게 이제 하우스와이프스의 카드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카드가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의 여기 나오면 여자 주인공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남자분이 그만큼 이 여자분의 존재감을 크게 생각하고, 짝사랑이란 키워드도 있고 하듯이 되게 그 존재감을 크게 생각한다거나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존재성을 크게 본다거나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내 사람에 대한 그 남다른 시각? 그런 것들. 예, 그 자신만이 느끼는 매력, 이런 포인트를 보는 이 사람만의 시각, 이 그녀만의 시각. 그것도 천생연분이겠죠? 예. 그런 걸 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희생한다라고 하잖아요. 너만 즐겁다면,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너만 즐겁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막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비전 오브 라이프의 행매, 웨이팅. 대놓고 기다림이네요. 예. 아주 작은 묘목을 이렇게 해놓고 시계 보고 있어요. 매달아 놓고 보다가 목맨다라고 하죠. 좀 말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예. 매달아 놓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참, 언제 이 나무가 자라서 이 사람의 기대치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제법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도 이 남자는 기다립니다. 예. 왜? 그 가치를 남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좀 미련해 보이고, 약간은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자, 저는 이 카드가 오늘은 스팀펑크 카드가 조금 재밌게 와닿거든요. 자, 여느 카드처럼, 이 유니버셜 이 카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두 팔을, 예, 이렇게, 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기둥이 양쪽에 있죠. 예. 이게 이 행맨이 그 의미 중에 일방통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너무 한 방향으로 하죠. 일방통행으로 해갖고 평행선을 간다라는 뜻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나오면서 기찻길처럼 만날 수 없는, 서로 일치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뜻을 조금 더 강조된 것 같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요, 발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제법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식물이 자라서 이 팔을 이렇게 감쌌는데, 생각해보면 식물이 자랄 만한 기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 틈에서 자라난 건지 모르겠으나,
예, 저는 저 혼자 상상을 또 그렇게도 했어요. 이렇게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났구나. 이 풀들이 자라서, 식물들이 자라서 팔을 이렇게 에워쌀 만큼 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가 묶고 매달려 놓고서는 나 안 그랬어요 하고 시치미 떼고 있는 모습,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보였어요. 왜냐면 행맨 카드의 그 키워드 중에 희생자 코스프레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그 키워드에서 진짜 쭉 여기 너무 작아갖고 쓸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뭐 외적인 것 좀 설명해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말재주가 조금 더 좋다면 더 많이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스스로를 위안해 봅니다. 예. 12번, 이 오쇼젠에서 12번은 새로운 시각이라고, 예, 제목이 돼 있어요. 이게 그림이요, 보셔도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예, 그림이 되게 창조적이에요. 창조적인 예술성, 막 춤추는 듯이 이 인물이 현대무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뭔가 창조적인 어떤 에너지를 되게 극대화시켜서 그려놨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영성은 어떠한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다. 덕행은 그 시각을 따라오며 저절로 온다. 이것은 자연적인 부산물이다. 당신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한다. 살짝 어렵다, 그쵸? 그래도 여기서 이제 첫 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성은 어떤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선행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때 바라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소외계층 이렇게 얘기하듯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라든가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에서 영성을 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겠죠. 새롭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새롭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용기가 아니라 비움이 먼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나는 타로를 그래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막 신경 쓰고, 그래도 내가 타로 마스터인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깨끗하게 생각이 나오지가 않고요. 무엇인가 이렇게 막 항상 걸쳐져요. 그래서 좀 저도 그런 거 없이 딱 내가 생각하는 내 신념이라든가 내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딱딱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아직은 조금 더 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또 느끼고 있네요. 말하면서 갑자기. 자, 그래서 이 행매는 물구나무 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탈탈 비우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읽고요. 왜냐면 이 오쇼젠이 은근히 뜻이 심오해서 설명하고자,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하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그거는 이제 좀 더 제가 더
단순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책을 들었어요. 예. 감정의 온도. 짜잔. 자연과 친해지기래요. 자연과 친해지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간혹 간과하는 중요한 자원은 바로 위대한 자연입니다. 이 자원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공기도 언제나 생각 없이 항상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지만 돈을 내진 않죠.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을 들락거리는, 근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오염이 돼서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목숨을 담보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접촉하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얘기 했었는데 그렇잖아도 꼭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밖으로 자연을 보거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013년 환경과학과 기술이라는 잡지가 있나봐요. 실린 한 연구는 스트레스 회복에 다양한 이미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연 이미지를 보거나 인공적인 환경 이미지를 약 10분간 봤습니다. 그 결과 공원이나 정원 같은 자연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녹음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자연 이미지를 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걷는 것과 숲속을 걷는 것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수도 증가시켜줍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점점 분리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처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처방이 없이도 우리는 자연을 최대한 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맞아요. 오늘 행맨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근데 다시 한번 또 얘를 보게 되네요. 자연과 보면 돌로 만들어진 성당 같은 장소 같은데요. 막 기둥도 철기둥인데 어울리지 않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식물이 자라나서 이 사람을 감싸고 있어요. 삭목한 지금 상황에도 이렇게 자연이 감싸고 있네요. 그래서 이치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되게 뭐랄까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몸도 알잖아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예, 우리 몸도 결국에는 자연의 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서 주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힐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거 있죠? 테라피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몸 상태를 모르는, 내 몸에선 정작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테라피를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내 상태, 나라는 자연, 나 자신이라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자연의 한 그 객체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러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거? 그게 명상이 아닐까요? 예전에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할 게 아니라 왜 아플까 하고 바라봐 주면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알면요, 적어도 두려움은 없고요, 그 두려움이 해소되면서 힐링이 일어나요. 예, 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개똥 같은 얘기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몸에 집중을 했을 때. 그래서 아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알아줘, 알아줘. 제발 알아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몸이 아프다고. 네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제발 좀 집중 좀 해봐. 남의 몸이 아니잖아. 네 몸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건강관리를 하는 그 첫 걸음이 되게 그렇게 꼭 운동을 해야 되고, 뭐랄까, 거창하게 막 뭐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저도 상당히 늦게 알아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알아채고 난 다음부터는 훨씬 그 하늘을 보는 횟수도 많아지고, 관찰, 제 주변에 있는 그 조용히 존재감 없이 아주 조용히 그 살아 숨쉬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남편분과 정말 여행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행을 가셔서 사진을 또 너무 잘 찍으셔갖고, 한 번씩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게 꼭 멋있고 잘 찍어서가 아니라요,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있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바빠서 여행도 못 가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찍어서 항상 예, 보내주시는데, 그게 그 마음이 그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저한테는 정말 좀 힐링이 되곤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인지 아니면 안 돌아다니시는지 여행을 요즘에 못 다니시는지 안 보내주시네. 예, 그래서 요즘에 좀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긴 뭐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분도 약간 힐링 기질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타인들의 그런 그 숨겨져 있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 되게 잘 보세요. 그래서 확실히 그분이 찍는 사진은 시각이 약간 남다르다 그래야 되나? 남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것들을 절대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서 되게 멋진 풍경을 담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사진 보면은 언제나 이 뭐랄까, 약간 영감을 얻는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네, 같이 여행을 가면은 전 사진을 그분한테 항상 부탁을 해요. 물론 저도 찍죠. 하지만 중요한 때는 그분의 시각을 좀 빌리곤 하지요. 이렇게 행매는 남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참 독특하다,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2번 행맨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어떤 시각이라는 것이요. 진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사람이 아무래도 희생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나는 저 사람이 슬플 때 이렇게 뭔가 항상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는 다른 거고요. 보이니까 이건 공감 능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감이 아니라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더 조금 디테일하게 상대를 예, 케어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희생을 했다라든가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좀 빠질 수도 있겠고, 실제로도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무신경한 면이 있어갖고 저는 희생자를 만들죠.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행맨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좀 남다른 답답함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예,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진 않는데 보는 사람이 힘든 거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힘들어서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뭐 불쌍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좀 관점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 직업적으로 행맨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자, 활동력이 발목이 잡혔잖아요. 활동력이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IT라든가 게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비활동적이고 아이디어, 지금 여기 휴강 치려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아이디어를 좀 사용하는 그런 직업군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을 보다 보니 어때요? 작가라든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쪽으로도 그래서 기발란 발명모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좀 재능이 있고요. 하여튼 몸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몸으로 하는 거를 한다 했을 때는 좀 한정적인 에너지를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근육만 만든다던가 아니면 한 가지 진짜 딱 시야가 좁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거는 못해.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기도 하고요. 이 색칠할 때는 항상 제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보느니라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역지사지. 상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건 조용히 바라만 보죠? 조용히 바라만 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그 조용히 바라보는 그들이 그냥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알면서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또 스토커 카드로 나오기도 해요. 매달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를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일방적인 사랑이라서 짝사랑인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 발목 붙잡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호기심에 만났는데 속된 말로 이제 좀 너무 급진전해 갖고 뭐 아이가 먼저 생겨서 임신 카드이기도 하니까, 예, 임신 카드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발목 잡혀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가 좀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결혼한다거나, 그리고 임신 기간을 뜻하기도 해요. 10달의 뱃속에 이제 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임신 카드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관에 들어가는 거. 그거 교수형 당한 거, 베드로 때문에, 성자 베드로 때문에 그런 이제 키워드도 있고요. 오늘은 사실 얘기를 무엇을 할까 어차피 준비를 제가 잘 못하는 적이라서 준비할 생각도 못했지만, 사실 오전부터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할 말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녹화하니까 말을 다 까먹었네요. 안타깝다. 다시 찍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마음이 영 안 내키면 그냥 자고 아침에 찍을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면 그래도 기양이면 기양하는 건데, 제가 이제 잘할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너무 너무 그냥 합리화시켜서 됐어, 이 정도 됐지 뭐 이렇게 하긴 또 제가 좀 마음이 자꾸 걸리네요. 근데 지금 연달아서 다시 찍기에는 제가 체력이 조금 알았어요. 제가 지금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오늘 늦게까지 상담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 내일 일정이 있는데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이 길어지면 계속 재미없이 늘어지기만 하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고, 예, 오늘은 요거밖에 칠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예, 오늘 조언의 카드를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약 이게 기회가 되면 다시 찍어서라도 올릴게요. 다시 찍어서라도.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아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한 장 뽑아볼게요. 네, 역시 저에게 현답을 주시네요. 적합한 크기의 단계를 밟아라. 한 번에 한 단계씩 접근하라.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겠죠? 제가 또 간과했네요. 어차피 제가 모자른 건데 또 저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예, 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생을 변화시켜야 한다. 당신의 영을 향한 삶의 도전을 만나라. 변경사항을 일일이 실행 가능한 한입 규모의 작업으로 분류하라. 한 번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 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예, 그렇죠. 뭐 내일, 지금 피곤하단 핑계로 내일 한다고 네가 더 잘할 수 있겠니?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합리화는 아니고요.
진짜 하기 싫어서 한 년 아니고 저 진짜 내년이란다. 내일 다시 해야 되겠다. 아까 생각이 확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뭘 얼마나 완벽하게 하려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렇죠. 내일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자면 예, 먼저 목표를 기록하라. 한 번에 한 단계씩 접근하라. 당신의 포부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한두 가지씩 일을 하라.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활동적이 되려면 20분 일찍 하루를 시작하라. 떠올랐어요. 자, 오늘을 반성하면서 오늘 제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상담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좀 잠을 좀 자돌 걸 안 잤어요. 또 뭐 한다고 또 빠져갖고 막 했더니 사실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막 졸면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서 뭐 어떻게 이렇게 끝내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빨리 자꾸 아쉬워하지 말고 요 정도에서 적절한 안녕을 하고 내일은 좀 더 재밌게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컨디션 잘 해서 내일은 좀 사무실에서 최대한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조금 더 맑고 개운한 기분으로 여러분을 다시 뵐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편한 밤 되시고요. 사랑합니다.